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놓칠 수 없는 점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을 국가가 격리해서 치료하고 통제해서 완쾌시켜서 내보낼 때까지 필요한 것이 공중보건의료체제인데 예. 이 공중보건의료체제가 너무나 부실하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감염 전염병이 도질 때마다 한국은 속수무책 허둥지둥 되는 걸로 지구촌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빅 이슈가 늘 되면서 한국은 주의국, 여행 금지국 이런 식으로 맨날 대우를 받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격리 대상자가 이제 치료할 환자가 2,000명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격리 수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오늘 공공의료 현실 좀 차분히 좀 짚어보면 좋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병원 중에 공공병원의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예. OECD 회원국의 평균은 한 70% 정도 되는 거죠. 왜 공공병원이 중요하냐. 민간 병원을 전염병 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려고 해도 아니 손님을 못 받는데 수익이 곤두박질 친다고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예. 그래서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가 메르스 의심 환자들이 이쪽으로 와서 따로 진료받으라고 이렇게 써붙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법상으로 그걸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예.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 병원이 겨우 협조해서 메르스 환자 격리 병상을 늘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수익은 나빠지는 거고 당연히. 예. 의료 체계 전체가 민간 병원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메르스 사태 같은 게 터졌을 때 민간 병원에 대해서 정보 공개나 확실한 조치를 못 내리고 쩔쩔매다가 나중에 일이 커진 다음에 할 수 없이 병원 이름을 공개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발생 이동에 따라서 재빠르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하고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렇지 현재 않습니까? 의료정책과 반대다? 그렇죠. 예. 지금 정부는 재벌의 요구대로 영리병원 활성화, 의료 민영화 이걸 빨리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메르스가 번지면서 통제가 어려운 판국인데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미리 잘 갖췄으면 환자들이 병원에 모이지 않고 멀리서 컴퓨터로 착착착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럴 때 써먹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 원격 진료 활성화가 바로 의료 민영화, 상업병원의 첫 단추입니다. 사실 얼굴을 마주보고 캐묻고 캐물어도 메르스 환자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데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원격 진료로 또 말씀하신 대로 감기 환자라든가 또 메르스 환자 이렇게 구분해갖고 병원으로 가서 격리 치료 받아라, 자가격리해라 이런 가능성도 좀 희박해 보이지 않나요? 그게 착착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 신종플루 때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17개 병원에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마련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 격리병상이라는 거는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전염병이 번지는 걸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이제 아시는 대로 격리병상은 음압병상과 일반병상으로 나뉩니다. 예. 음압병상은 특히 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차단시켜서 이제 간병을 하면서 감염을 갖다 막는 가장 차단 효과가 높은 거죠. 예. 음압병상이 전국에 105개, 일반병상이 격리병상으로 480개 됩니다. 한 600개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600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압병상도 3인실 있고 5인실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3인실을 묶어서 한 병만 들여보내야 될 때도 있고 예. 일반 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격리병상 수는 정부 발표로는 600개지만 3인실, 5인실을 한 명이 들어가서 다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100개가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격리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서울, 인천 예를 들면 충북에 골고루 생기는데 그 지역에 격리병상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에 잔뜩 있고 지방에는 별로 없고 하면은 그 환자들은 기차 타고 또 서울로 와야 되는 거죠. 또 이동 과정에서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왔다 갔다 찾아 헤매야 되는 겁니다. 병원 내 의사,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건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들이 맨날 간병을 맡아 하다 보니까 환자 보호자들이 쉽게 감염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거고. 예. 아무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 연구 체계, 대응 매뉴얼을 일제히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현황에 맞도록 뜯어고쳐 놓을 것.
공공병원을 지역별로 골고루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할 것. 그다음에 민간병원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신속히 수행하는 데는 부족하고 오히려 최고 수준이라는 삼성병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수준이니까 병원들 간의 협력 체계도 일종의 강제력도 약간 동원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을 것. 격리병상, 특히 음압병상을 공공진료기관에 늘려놓을 것. 인력도 보강할 것.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떡할까요? 예산이 낭비되는 걸 찾아서 거길 줄여서라도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 근데 이게 좀 나직지 않습니까? 이 얘기? 그 당시 신종플루 때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2009년 때. 이거 2009년 신종플루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목표는 오로지 의료 상업화, 의료 민영화, 상업병원 활성화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까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뭐 총리 후보자는 또 그랬다면서요. 청문회에서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주 많은 노력을 잘 하셨다고 답을 했다는데 아주 그냥 대통령의 총리 후보까지 지금 세트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이렇게 번지면 제일 위험해지는 사람이 누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 행동이 서울시 메르스 비상대책본부에 보낸 그 서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메르스 사태가 터졌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들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뭐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결국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의 거점 병원이 됐고 메르스 환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 중환자들이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거나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료 수가가 좀 싸니까. 그렇죠. 그럼 메르스 환자가 여기에 다 몰려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골절이 심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치료를 받고 있던 쪽방 주민 A씨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빨리 퇴원하라고 해서 요양병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양병원에서는 메르스를 받고 있던 국립의료원에서 오셨습니까? 못 받습니다. 쫓겨서 났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간신히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질병에도 계급하고 서열이 있는 셈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당뇨가 심해서 입원해 있던 B씨. 요양병원으로 빨리 옮겨가라 그래서 갔는데 당신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진단서, 확진서를 받아오시오. 그게 없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고 어디가 있느냐 지금은. 묵을 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노숙인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시민단체가 도와줘서. C씨는 지방의료원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마는 미납된 비급여 병원비가 남아있어서 병원 측과 실랑이를 하다가 며칠 동안 실랑이하고 간신히 지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거죠. 환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는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관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가난하고 힘없는 계층이 또 전염병에 떠밀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립의료원을 거점 병원으로 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치료를 받던 저소득층 소외계층 환자들은 다른 병원이 받아줄 수 있도록 미리 병원들을 다 교섭해서 조치를 취해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까지가 정부가 할 일인 겁니다. 아무튼 공공의료 체계는 전면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많이 짚을 게 있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맙습니다. 변사옥 대기자였습니다.